뭔가 반등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게 기회를 뺏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더 흥미로운 건 한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겁니다. 막내가 뭔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 하는데 둘째가 워낙 잘 나가고 있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판매량 반등을 위한 무언가가 분명 필요하다고 했었죠. 테슬라처럼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사이버 트럭같이 전 세계를 주목시킬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한국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의 성장을 방해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굵직한 신형 전기차는 단연 아이오닉 7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EV9하고 비슷한 가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격이나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를 안 사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현대차가 아이오닉 7을 대체할 신차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오닉 7하고 완벽하게 겹칩니다.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 차가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입니다.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된다는 말만 많았지 본격적으로 스파이샷이 포착되기 시작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고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2.5L 4기통 기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3.5L 가솔린 모델로 구성될 겁니다.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아직 테스트 초기형이라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같은 건 완성품을 달고 있지는 않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우선 전체적인 실루엣은 좀 더 SUV스럽게 바뀐다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측면 모습만 보면 소렌토라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행 팰리세이드보다 뒷모습이 좀 더 각지게 디자인된 덕입니다. 앞모습은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죠. 코나에도 적용된 일자형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이 장착될 예정이고 테스트카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메인 헤드램프는 세로 형태로 적용될 겁니다. 테일램프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자체는 세로로 배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 시기는 내년 초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미 외신을 통해서 현대차 제품기획 부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죠. 이 당시 인터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신형 산타페 이상의 공간감을 갖추고 디자인 변화는 상당할 거란 거였죠. 심지어 디자인 변화폭은 신형 산타페보다 훨씬 클 거란 얘기가 있고 북미 시장 소비자들을 고려해서 현행 모델보다 더 크고 각진 디자인이 강조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텔루라이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아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은 일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도 역시 하이브리드에 힘 실어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카니발이 대형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 그리고 이 인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증명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이 대부분인 것도 모자라서 대기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라고 하잖아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카니발보다 더 대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카니발보다 더 여유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실 카니발도 덩치를 생각하면 1.6L 터보 엔진 기반 시스템이 다소 버겁습니다. 왜 시에나 같은 차들이 2.5L 엔진을 기반으로 쓰겠어요?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다릅니다. 2.5L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파워트레인의 상품성 자체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친환경차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배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차 기준치 자체가 여유로워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물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7보다는 훨씬 저렴할 겁니다. 아이오닉 7은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가격이 7천만원 후반부터 1억원 정도라고 하죠. EV9하고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싸게 나올 거란 소리잖아요. 현행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시작 가격이 3,896만원, 풀옵션 모델은 5,511만원입니다. 아이오닉 7과 가격 범위가 비슷한 EV9은 최하위 트림 가격이 7,337만원, 풀옵션 가격은 9,159만원입니다. 최하위 트림 기준으로는 3,400만원 이상,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는 3,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최대 가격 차이는 무려 5,260만원에 달합니다. 팰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풀체인지라는 것을 감안해서 가격이 1,000만원이나 오른다 가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 7의 가격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너무 비싸단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이걸 투트랙 전략으로 이해해야 하냐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는 대중적인 대형 SUV로 통합니다. 크기 대비 저렴한 가격 덕분에 판매량도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아이오닉 7은 출시 전부터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고급 대형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딱히 반대하는 얘기도 아직은 없고요. 아이오닉 7은 가성비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죠. 이 소리는 결국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 중에 아이오닉 7은 고급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V9과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역할, 그 시절 에쿠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비싸다고 무조건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맞다면 제네시스 판매량은 설명이 안 됩니다. G80이나 G90, GV80 이런 차들 모두 작년 같은 기간 동안 EV9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EV9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차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를 보면 K8 다음 K9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이 5,500만원 정도 하니 더 윗급으로 생각한다면 아이오닉 7 시작 가격은 6,50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7천만원 후반대가 언급되고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현대차는 아직 일종의 전기차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벗어 던져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처럼 주력 모델들 가격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저가형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사도 될 정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방향은 정해졌으니 우리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결국 아이오닉 7의 역할도 정해진 겁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을 높여주고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이제 제네시스가 독립하면서 사라진 에쿠스의 역할을 아이오닉 7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단위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단위라는 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쉬운 더 현실적인 것부터 보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필할 수 있는 건 초기 품질이라고 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면서요. 토요타가 센츄리를 렉서스 이상으로 신경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거라면 오히려 이 정도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EV9도 사실상 K9에 이어서 기아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개념으로 나온 차입니다. 그런데 초기 품질 문제로 고객 인도가 중단되고 언론에서 연일 문제점을 다루면서 이슈가 계속됐었단 말이죠. EV9하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랜저나 GV80처럼 초기 품질 논란이 너무 많은 차로 낙인이 찍힌다면 아이오닉 7의 고급화 전략은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죠.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SUV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단보다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요즘 SUV가 대세라 해도 왜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를 대표하는 가장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모델이 대형 세단이겠어요? 이 말은 즉 대형 세단이라면 아예 고급스러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지만 SUV는 상대적으로 이게 약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대체할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기존 현대기아차 신차와는 다르게 초기 품질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건 회사가 자부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아졌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오닉 7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좀 더 큰 단위로 가보면 아이오닉 7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G90 신형에 적용된다 했다가 EV9에 적용된다는 소리도 있었다가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안전상 문제로 테스트가 더 필요해서 기술 적용이 연기됐고 언제 적용될 거란 말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예 테슬라처럼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소재로 혁신을 완벽하게 어필할 수 없다면 아예 이렇게 신기술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게 실현된다면 아이오닉 7에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고 이 덕에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이게 곧 아이오닉 7과 현대차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비싼 건 알겠어. 그런데 이게 팰리세이드랑 뭐가 다른데? 아이오닉 7은 이것만 설명돼도 됩니다. 이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된 이후로 팰리세이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판매량이 나오겠죠. 사실 이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잘못된 방향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진작에 인프라 구축도 효율적으로 끝내버리고 단순히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보조금으로 제조사들 간의 경쟁도 부추겨서 보조금을 제외한 판매 가격을 제조사들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이나 움직임이 비교적 빠른 이유는 테슬라는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기차를 5만 대 파는 회사랑 5대 파는 회사는 보조금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회사 피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나 업계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 모델 3 페이스리프트도 중국 생산 물량이 국내에 출시될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이 좀 황당합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하자 그리고 환경부도 이걸 지금 검토 중이라 하는데 취지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니까요. 중국산 배터리를 규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중국산을 규제만 한다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오는 테슬라 같은 차들은 규제 때문에 안 팔리고 국산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서 안 팔리고 결국 하이브리드 차로 수요가 몰리는 걸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원래 계획이 이거였다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아이오닉 7의 출시가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제조사와 소비자는 보급형 모델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니 정부 차원의 정책도 좀 더 고도화된 내용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